많은 사람들이 반고우가 가난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고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바로 가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우는 동생 테오에게 자주 자신의 처지에 대해 푸념했습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돈 얘기로만 가득한 곳도 있을 정도죠. 우리는 반 고우가 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고 알고 있기에 응당 그가 매우 가난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른데요. 반 고우는 동생 테오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았습니다. 테오가 처음 형을 지원한 사실이 언급된 서신은 1880년 6월이었습니다. 테오는 형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화가가 되라고 격려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후 매달 일정 금액을 형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 고우의 편지와 테오의 장부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테오는 한 달에 평균 100에서 150프랑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이 금액이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당시 프랑스 공무원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테오의 편지를 반 고우에게 전해주었던 우체부 조셉 룰랭의 월급이 135프랑 정도였으니까요. 이를 다시 반 고우의 고향인 네덜란드 화폐로 환산하면 50에서 75길더인데요. 네덜란드 노동자의 월급 32길더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반 고우가 혼자 지방 도시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은 절대 아니었죠. 게다가 테오는 형의 생활비 외에도 병원비와 여행비, 또 형이 진 빚까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반 고우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 고우는 생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난에 시달린 예술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테오의 지원 덕분에 반 고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예술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고우가 오늘날 가난한 예술가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반 고우는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인 적도 있고 생활 방식도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반 고우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